네, 요즘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경제 원리일까요? 우리 일상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경제학의 세계. 한국은행 만함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진짜 이 이른바 두쫑쿠라고 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네. 카페마다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오픈런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런 열풍 속에 숨어 있는 경제 원리가 있다고요. 네, 두쫑쿠. 참 요즘 정말 핫합니다. 네. 두쫑쿠 열풍에는 흥미로운 경제 원리들이 숨어 있는데요. 먼저 밴드웨건 효과, 일명 편승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서커스 행렬의 악대차 밴드웨건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신나서 졸졸 따르는 것처럼 SNS에서 유행하니까 나만 안 먹어볼 수 없지 하는 생각에 너도 나도 구매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행에 편승하는 거죠. 다음으로 나를 위한 작은 선물, 스몰 럭셔리 소비인데요. 명품 패딩은 못 사지만 좀 비싸긴 해도 이 정도 디저트는 공부하느라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것이죠. 적은 돈으로 큰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소비입니다. 여기에 갖기 힘들수록 더 갖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한 헝거 마케팅까지 더해졌습니다. 헝거 마케팅은 1인당 2개 한정 판매와 같이 공급을 제한하여 소비자를 애타게 만듦으로써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전략입니다. 지금 아니면 못 먹는다는 생각이 들면 오픈런을 마다하지 않게 되죠. 이런 요인들이 어우러지면서 두쫑쿠 열풍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또 우리가 맛집을 찾을 때 보면 뭐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라든지 뭐 순대 골목처럼 비슷한 걸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비슷한 걸 파는 가게가 모여 있으면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들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떡볶이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서로 손님을 빼앗겨서 손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득이 됩니다. 먼저 직접 경제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비슷한 업종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떡볶이 하면 이 골목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나서 개별 가게가 따로 광고하지 않아도 떡볶이 먹으러 갈까 할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골목을 떠올리게 됩니다. 손님을 같이 불러 모아서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게 하는 거죠. 식재료 납품 업체도 가게들이 한 골목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물류 비용이 줄어듭니다. 떡볶이 가게는 재료를 더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외부 경제 효과도 누릴 수 있는데요. 경제학에서 외부 효과란 어떤 행위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골목에서 최고 맛집인 춘향이 떡볶이가 손님이 꽉 차서 자리가 없을 때 기다리다 지친 손님들이 옆집 심청이 떡볶이로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명한 맛집 덕분에 주변 가게들도 덩달아 매출이 오르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외부 경제 효과라고 합니다. 네, 경쟁도 일부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는 네. 설명이신데요. 또 하나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는 경제 원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대형마트 가보면 이 사람들의 동선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고 하던데 이건 사실입니까? 예,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선을 만든 것도 사람들이 더 많은 상품을 보고 더 쉽게 집어들게 해서 더 많이 구매하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90%가 오른손잡이라고 합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있는 물건을 더 쉽게 집어들게 되는데 동선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사방 벽면의 진열장이 제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열장에 손이 더 쉽게 가게 되는 거죠. 또한 찾는 물건이 대각선 맞은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갈 수 없고 동선을 따라서 길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여러 코너를 거치게 해서 계획에 없던 물건을 구매할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매장에 머무는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장바구니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원리가 또 세심하게 네. 숨어 있었던 거네요. 뉴스를 또 보다 보면요, 이 농산품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 수확을 앞둔 멀쩡한 밭에 갈아엎는다, 뭐 이런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뭐 힘들여 키운 작물을 막 버리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파는 게 이익일 것 같은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게 풍년이 들었는데도 농민들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때문인데요. 이를 풍년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얼마나 빨리 생산량이나 수요량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농산물은 심고 키우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가격이 변해도 생산량을 즉각 조절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농산물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풍년이 들게 되면 그 시장에 물량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농산물은 수요도 비탄력적입니다.
매일 먹는 농산물은 필수재이다 보니 가격이 많이 내려가도 수요량은 찔끔 늘어나는데 그칩니다. 대파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평소에 한 단 사던 사람이 10단이나 20단을 사지는 않잖아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보니 풍년이 들어서 늘어난 물량이 시장에서 넘쳐나게 되고 대파 가격은 폭락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농부의 지갑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대파 풍년으로 가격이 한 단에 5,000원에서 1,000원으로 폭락하였는데 대파 수요는 10,000단에서 11,000단으로 조금밖에 안 늘었습니다. 결국 대파는 풍년인데 농부의 수입은 5천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오히려 쪼그라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풍년이 들어도 농부들이 활짝 웃기 힘든 이유인 거죠. 네, 풍년의 역설 또 참 안타까운 현상이네요. 네. 반대로 이른바 이 명품이라고 불리는 고가의 사치품들은 굉장히 비싼데 또 비쌀수록 없어서 못 파는 그런 그러니까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가격이 오르면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명품 브랜드는 가격을 올릴수록 수요가 늘어나서 수요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베블런 효과라고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경제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이 제시해서 붙은 이름으로 가격이 오를수록 과시욕에 의해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명품 브랜드를 내가 들고 다니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과시할 수 있어서 가격이 비쌀수록 더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가격이 저렴해지면 누구나 살 수 있게 되어서 희소성과 과시적 가치가 떨어져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스놉 효과라고도 또 설명할 수 있는데 스놉은 고상한 채 하는 속물을 뜻합니다. 남들이 다 가진 것은 사지 않겠다는 심리로 이들은 남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더 비싸고 귀한 것을 찾습니다. 명품 브랜드가 가격을 계속 올리면 아무나 살 수 없게 되는데 이때 이른바 스놉들은 자신이 특별함을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보면은 또 10,000원이라는 숫자 대신에 9,900원, 19,900원 이렇게 또 구자로 끝나는 네. 가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도 뭔가 전략이 숨어 있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심리를 이용한 가격 전략인데요. 왼쪽 자릿수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이해하므로 먼저 눈에 들어오는 왼쪽 첫 자리 숫자에 가장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19,900원과 2만 원은 1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사람들이 받는 인상은 이건 10,000원대 상품, 저거는 2만 원대 상품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사람들이 더 싸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19,900원과 같이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사람들은 숫자가 복잡할수록 그 가격이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책정되었다고 믿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0원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 9,900원 하면 어쩐지 더 합리적인 가격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현상에는 경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숨어 있는 경제 원리를 찾아보면 재미도 있고 여러분의 경제 체력도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꺼운 경제학 교과서만이 아니라 이 집 앞 편의점과 떡볶이집 메뉴판에도 이렇게 다양한 경제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일상 속에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 이게 또 경제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또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